안녕하세요. 세금연구소 문세무사입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세무 처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입주권, 이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는 당초의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흐름이 주택, 그리고 입주권, 그리고 다시 주택으로 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당초부터 이 입주권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질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자께서는요, 2000년도에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달리 세법에서는요,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중에 이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은 2018년 12월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대지 지분이 때문인지 몰라도 이 조합원 입주권을 두 개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30평대에 대한 권리고 나머지 하나는 20평대에 관한 권리입니다. 현행법상 이들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양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당초 자신은 엄밀히 말하면 다가구 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조합원 입주권이 두 개 생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고 하나로 묶어서 양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초 자기 자신의 권리인 1세대 1주택으로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을 보면 두 개의 이슈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지리자께서는요, 이 두 개의 그 입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의 입주권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89조를 보시면요.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있어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모하기 전 이 주택 있잖아요. 이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리자께서는요. 조합원 입주권이 문제는 하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89조에 의하면요. 조합원 입주권 하나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만 하나는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리자의 주장대로 원래는 하나의 주택에서 파생돼서 조합원 입주권이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개를 모두 비과세 처리해 줄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입주권 중 어떠한 것을 비과세 처리할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비과세 처리를 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과세가 되고 하나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는 것만 비과세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큰 물건 그리고 양도 가액이 큰 물건을 후순위로 둬서 비과세 처리 받는다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입주권인 상태에서 세금을 팔기가 좀 소유자께서 좀 꺼려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주권 중에서 둘 중에 한 개만 비과세 처리되고 한 개는 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꺼려지니까 입주권이 주택으로 될 때까지 언젠간 주택이 되겠죠. 주택으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보자라고 마음 먹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리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택 A가 있는데요. 이건 다가구 주택이겠죠. 이 주택 A가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주권 A랑 입주권 B랑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권 A는 사용 승인일 이후로 주택 A가 되고 입주권 B는 주택 B가 됩니다. 자, 이를 바꿔 말하면요. 원래 이렇게 생각해 보죠. 원래 주택 A의 흐름이 이렇게 쭉 간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A가 입주권 A가 되고 그리고 주택 A로 다시 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일이 돼서 이분이 입주권 B를 하나 더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입주권 B가 주택 B로 됐다. 이렇게 성격이 같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용 승인일 이후에 이분은 결국 주택 A와 주택 B를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이후에 주택으로 된 이후에 일시적 2주택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맞으면요. 얘를 종전주택으로 보고요. 얘를 신규로 취득했겠죠. 얘를 신규 주택으로 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팔면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조합원 입주권일 때보다 주택으로 변모된 시점에서 양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조합원 입주권일 때 받지 못한 공제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부동산일 때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